와, 요즘 장볼 때마다 한숨만 늘어나시죠? 기름값도 심상치 않고 해외여행 계획은 꿈도 못 꿀 지경인데요. 뉴스에서는 환율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닌데 내 돈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복잡한 경제 용어들 사이에서 환율 얘기만 나오면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있는 물가 폭탄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환율이라는 겁니다.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왜 이렇게 비싸졌지 싶던 수입 과일과 소고기,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심지어는 해외여행 한번 가려 해도 돈이 2배로 드는 것 같은 이 모든 현실이 환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밥상과 소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율. 심지어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 바로 환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환율이 오르면 내 지갑엔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환율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처럼 투자하는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환율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 돈이랑 우리 돈이랑 바꾸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미국 달러 환율이 한 달러에 1,300원이다. 이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3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예시처럼 1달러에 1,300원이었던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건 우리가 미국 돈 1달러를 사기 위해 예전에는 1,300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1,40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죠. 즉 같은 1달러를 사는데 우리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다른 나라 돈에 비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환율은 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이 상승해요. 예를 들어 해외 직구가 늘어나거나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면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또 미국 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 돈을 팔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해 환율이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를 사두려고 해서 환율이 오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출이 잘 돼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려 원화를 사들이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여러 경제 상황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녀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과 왜 환율이 오르내리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내 지갑이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일상생활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정말 흥미진진할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환율이 오르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여행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1달러에 1,300원일 때는 130만원으로 1,000달러를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000달러를 바꾸기 위해선 14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똑같은 여행 경비를 쓰더라도 우리 돈이 10만원이나 더 필요해지는 거죠. 당연히 여행 경비가 비싸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만원이었지만 1,400원이 되면 14만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껑충 뛰는 셈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계획했던 분들은 지갑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물건들의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커피 원두, 석유, 다양한 전자기기 부품,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나 최신 게임기 같은 것들도 대부분 수입해서 들어오죠. 이런 수입품들은 해외에서 달러로 사와야 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즉 1달러를 사는데 우리 돈이 더 많이 들면 수입업자들은 똑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죠. 처음에는 기업이 마진을 줄여서라도 가격 인상을 버티려고 하겠지만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거나 폭이 커지면 결국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주유소의 기름값, 마트의 수입 과일 가격 등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물가 인상을 넘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 같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상승은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올릴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직접적으로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환율 상승은 우리 장바구니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깝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복잡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해외여행 계획부터 당장 내일 먹을 밥상 물가까지 좌지우지한다니 이제는 환율을 외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 상승이 가져오는 또 다른 의외의 영향들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아주 실용적인 팁들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환율 상승이 늘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선 해외여행이나 수입품 가격 인상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환율 상승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다고 해봐요.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만 원을 벌었지만 1,4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아서 14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달러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 매출이 늘어나고 경쟁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적당히 높게 유지되는 것이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바로 빚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00달러를 갚으려면 13만 원이 필요했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갚아야 할 원화가 14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 갑자기 불어나는 셈이죠. 특히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외화 부채가 많을수록 환율 상승은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국가 전체의 외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업들도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 전반에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환율이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얼마나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나 수입품 가격은 오르고 수출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외국에서 빌린 빚은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환율 변동 속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속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궁금하시죠?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환율 변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째,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환율 우대를 활용하세요. 은행마다, 증권사마다 환전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주거래 은행 앱이나 여러 환전 앱을 이용하면 우대 환율을 적용받아서 더 저렴하게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를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푼돈이지만 모이면 꽤 큰 돈을 아낄 수 있답니다. 특히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해두는 환테크도 있어요. 해외여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평소의 환율 흐름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 조금씩 환전해두면 나중에 이득을 볼 수도 있죠. 이때는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보다는 안정적인 시기에 분할해서 환전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를 아끼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달러와 같은 외화 자산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환율 우대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들의 소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해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는 식으로요. 수입 과일이나 특정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 잠시 국산 제품이나 다른 대체품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마냥 참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을 조금만 유연하게 가져가도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셋째,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환율을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단순히 그 나라의 기업 가치만 볼 게 아니라 환율 변동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 가격은 올랐지만 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면 원화로 바꿔서 받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주식은 조금 떨어졌는데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죠. 물론 이건 복잡한 영역이지만 최소한 환율도 투자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넷째, 비상금을 일부 외화로 보유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물론 모든 돈을 외화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와 같은 주요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해외로 나갈 일이 생기거나 국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유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환율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주간이나 월간 경제 뉴스에서 환율 관련 소식이 나올 때 한 번쯤 귀 기울여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왜 환율이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전문가들이 어떤 예측을 하는지 정도만 알아도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특히 뉴스에서 미국 FOMC 회의, 유럽중앙은행 금리 결정, 중국 경제 지표 같은 단어들이 나올 때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관심이 쌓이면 여러분의 경제 지식은 물론이고 현명한 소비와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환율, 이제는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지갑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지식 확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환율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